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를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청래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자기 통제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인간 부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작성했다가 비싸겠습니다. 빛의 속도처럼 삭제했습니다. 정청래는 23일 자신의 SNS에 굵은 글씨로 한국에서 바이든 날리면 난리 쳤더니 미국에서 바이든이 진짜 날라갔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마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진 사퇴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평의원도 아니고 동맹국의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SNS에 올렸으니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미국 국민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든 날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 순방을 갔을 당시 비속어 논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말했다고 자막을 넣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말했다고 반박했고, 법원은 1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도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자유죠. 그렇지만 명색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동맹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무례한 조롱을 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청래가 게시물을 빗사간 것을 볼 때 자기도 문제가 되는 글이라는 인식을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의원의 조롱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2일에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사진을 자기가 셀카를 찍어서 SNS에 게시했습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 위원장께 권한다. 오늘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해본다. 이렇게 한 것을 맞받은 행동이죠. 정청래는 추 원내대표 권유대로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고 금배지를 떼고 거울 앞에 섰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아닌가. 사진 설명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죠. 명색이 국회의원 4선의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원내 제1당의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 정청래입니다. 이러니 정청래를 법사위원장에서 해임하라는 청원이 5일 만에 무려 8만 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제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자질조차 없다는 사실에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청래를 제명하라는 국민동의 청원은 한 건 더 지금 동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 청원안 역시 5일 만에 지금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청래를 법사위에서 해임하고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라는 청원, 두 건의 청원이 5일 만에 무려 12만 명 가까이가 동의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정청래를 제명해달라는 청원에는 청원 이유 4번의 내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온갖 막말로 사회적 논란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품격을 상실했다. 2번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자격 상실, 3번은 군 모독, 4번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결론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런 순서인데 4번은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저렇게 블록 처리한 내용은 정청래 아들의 강제추행, 성희롱 이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청래의 아들은 2015년 중학교 1학년 당시 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졌고 또 SNS 메시지를 통해서 가슴을 만지고 싶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게 아니고 확인된 것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막말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아들의 인성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촉법소년이던 정청래의 아들은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부모까지 8시간 교육을 받도록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청래 아들은 강제 전학 처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성폭력 이런 일이 발생하든가 아니면 학교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강제 전학시켜서 피해자와 격리를 시키죠. 그런데 그것처럼 심각한 무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받았을 정도로 심각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학교에서는 정청래의 아들에 대해서 강제 전학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수년간 같은 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정청래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총선에서도 회자됐습니다. 서울 마포월 후보들이 맞붙은 TV토론에서 국민의힘 하문경 후보가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는 저희 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사과를 드린 바 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속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고 싶었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다가는 또 이재명처럼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거법 위반 고발을 당하겠죠. 어쨌든 이처럼 청원 사유 4번에 대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한 데 대해서 국회 관계자는 청원 내용에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특정인의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으면 그 내용은 가림 처리해서 올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아들 문제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는 것이죠. 네이버에 한 번만 두드려보면 모든 내용들이 확인되는 팩트입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진 명예훼손 일이라서 명예훼손이라고도 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국회 사무처의 주장은 너무나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려면 앞서 올라왔던, 그러니까 허위사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왜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결국은 인터넷 두어 번만 두드려봐도 확인되는 일인데 그거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있을 수 없는 변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청래가 아들의 강제추행과 관련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청원 동의안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정청래 잘 걸렸습니다. 청문회, 자기에 대한 청문회, 본인이 고맙다고 자기도 청문회를 열어서 결백함을 확인시켜주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청문회도 열어서 시시비비를 다 가려보자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청문회를 열어서 한번 따져봅시다. 아들이 지금 2015년도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20대 중반 정도가 되었겠죠. 20대 중반 정도 된 아들도 부르고 정청래는 당연히 정인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정청래 부인도 부르고 피해자는 거부한다면 피해자 가족이나 아니면 당시 교사도 부르고 불러서 진상을 확인해보고 또 당시 법원의 선고문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왜 가해자를 전학시켜서 피해자와 분리시키지 않았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정청래가 어떤 영향력을 한 적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모두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정청래가 그렇게 자신이 있어 했으니까 청문회를 한번 열어보자는 것이죠. 어차피 정청래 본인이 초래한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 100번 생각해도 위법 청문회입니다. 불법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자기 멋대로 국회법을 해석해서 청문회를 소집을 해서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청문회 역시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청래 하루 이틀 지나고 아들 문제도 드러나고 하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자신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문에 대한 입장문을 SNS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청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 청문회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갑자기 드럭 겁이 난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 성추행 문제는 정말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명을 하고 나섰는데 그렇다면 검사청문회나 대통령 청문회는 왜 같은 기준에서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봐도 모두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더니 이제 자기 청문회에는 일일이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정말로 좌파들의 내로남불 진절머리가 쳐집니다. 정청래가 변명으로 늘어놓은 내용들을 보면 또 법대로 타령입니다.
또 엉터리 국회법 해석으로 자기가 자신이 지적받은 모든 행동을 국회법대로 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는 법사위에서 진행 중인 청문회는 청원심사의 내용이 대통령 탄핵 즉각 발의 요청이기에 중요한 안건이라서 청문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에 대한 법사위원장 해임이나 국회의원 제명 청문회는 중요한 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든지 청문회를 하자면서 큰소리치더니 청문회를 해도 아무 끄덕김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은 죄가 너무 많고 그래서 끄덕낄 것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청래가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보면 대통령 탄핵 청문은 중요한 안건이니 청문회를 열어야 되지만 자기와 관련된 안건은 국회법에 따라 자기는 법사위를 운영해 왔으니 자기의 청문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역시 정청래다운 주장입니다. 다른 청원들은 몰라도 정청래와 관련한 청원들은 반드시 청문회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